안녕하세요. 네팔에 사는 수란쌤입니다. 수업에 이용할 뻔했습니다. 뭐네 뻔지 넌네 प्रयोग गर्न लागेका थिए तर प्रयोग गरेन भन्न खोजेको. 오늘은 제가 어떻게 네팔어를 공부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네팔 사람하고 결혼해서 한국에서 5년 살았고 그런 다음에 네팔에 온 지 7년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팔 사람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네팔어를 잘 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희는 한국에서도 쭉 한국말만 썼고요. 왜냐하면 저희 신랑이 그때 한국어가 서툴었고 그 영향으로 아이들이 한국에 살면서 교육이나 언어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한국어를 쭉 써왔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흐르고 생각보다 빨리 네팔에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서야 저는 네팔어를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도 저희끼리는 네팔어를 안 썼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네팔에 살면서 한국어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꼭 한국어를 썼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네팔어를 배웠냐면 처음에 네팔에 왔을 때 시집에서 시댁 식구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때부터 네팔 문화와 네팔 언어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네팔어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상황은 안 됐어요. 일단 저희 동네가 외국 사람이 없는 동네예요. 한국 사람도 저 혼자밖에 없고요. 그래서 외국인한테 네팔어를 가르치는 시설이 전혀 없어요. 또 저희 애들이 그때 큰애가 만 4살, 작은애가 만 1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걔네들 뒤치다거리 하는 걸로도 바빴어요. 또 저는 제 나름대로 네팔이라는 나라 또 시집에서 적응을 해야 됐고 그래서 제가 한가롭게 네팔어를 따로 배울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시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보면서 그냥 시간을 보냈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네팔어를 좀 배워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팔어 과외를 부탁했어요. 그때 꺼, 커, 거부터 시작해서 한 6개월 동안 배운 것 같아요. 그때 많은 것을 배웠다기보다 네팔어 문자와 좀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졌고 자음과 모음을 연결해서 단어와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됐죠. 저한테는 그 시간이 아이들을 집에 두고 집에서 해방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네팔어를 배웠던 다른 계기는 한국어를 가르치면서예요. 주변에 네팔 사람들이 자꾸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한번 가르쳐 봐라 하고 했는데 저는 펄쩍 뛰었죠. 네팔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냐 했는데 저희 신랑 얘기가 여기 네팔은 언어가 다양하기 때문에 네팔어를 못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네팔어를 못하는 게 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네팔어를 잘하지 못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하면서 그냥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그때 저는 집에서 아이들하고 있는 게 하도 답답해서 그냥 뭐든 하고 싶었어요. 그냥 좀 사회생활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네팔어로 설명을 못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오히려 제가 물어보고 확인해 가면서 수업을 했어요. 이 사람들도 지금까지 한국 선생님 구경도 못했으니까 그냥 이해해주면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는 저는 집에 와서 내가 잘 가르친 게 맞나 하고 식구들한테 이제 확인을 하면서 다시 배우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직접 시험지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시험을 치르게 하고 그 시험지를 제가 또 체크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모르는 단어를 더 확실하게 배우는 거죠. 열심히 가르쳤어요, 저는. 이 사람들도 한국 선생님이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도 열심히 가르치는 게 보이니까 그게 학생들한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3년 정도 흘렀는데 수업할 때 설명하는 기술은 아직도 부족했어요. 그러다가 그 기술이 어디에서 늘었냐 하면
저희 학원에서 네팔 선생님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수업이 1시간 정도 되면은 제가 30분을 가르치고 네팔 선생님들이 30분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것을 지켜봐요. 배우는 거죠. 아, 네팔 선생님들은 이런 단어를 쓰면서 설명을 하는구나. 다음부터는 저도 그 단어를 쓰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들이 제가 말했던 문장이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도 해주고 저도 선생님들한테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제가 네팔어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많아질수록 학생들이 수업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수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고 저도 네팔어에 대한 자신감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네팔리 문법을 잘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배운 네팔어는 문법 위주의 공부가 아니고 말하기 위주의 공부였으니까요. 그러다가 네팔어 문법을 잡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게 되면서부터예요. 제 유튜브 채널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한국어를 네팔 사람들한테 네팔어로 가르치는 채널이고요. 또 하나는 한국 사람들한테 네팔어를 가르치는 채널이에요. 이제까지 네팔 사람들한테 네팔어로 가르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말할 때 틀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기록에 남는 영상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영상을 만들 때 항상 네팔 직원을 옆에 있게 했어요. 내가 틀리게 말하는 게 있으면 옆에서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영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네팔어를 배우게 됐는지 요약을 하자면 처음에는 네팔 시집 식구들하고 간단한 대화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방법을 배웠고 유튜브 영상을 만들게 되면서부터는 네팔어를 더 정확하게 배우게 되었죠. 제가 만든 영상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라는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가장 많이 도움을 받은 건 바로 저인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제가 네팔어를 잘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런 환경에서 제가 매일매일 꾸준히 한 공부도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했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수란쌤의 온라인 수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